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들어보시면 아마 부동산 등기의 박사가 되실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 갑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지요. 그러면 갑구에 먼저 순위가 나옵니다. 순위번호가 나오죠. 순위번호. 좋아. 2번이라 할까요? 1번, 2번, 3번인데 2번이라고 합시다. 순위번호 2번. 그리고 등기 목적이 나옵니다. 주로 등기 목적은 부동산이니까 소유권 이전이 많죠. 소유권 이전. 그리고 접수입니다. 접수는 날짜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접수번호가 나오지요. 제 몇 호.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이 나오죠. 등기 원인은 소유권 이전이면 주로 많은 게 뭡니까? 매매지요. 등기 원인은 매매, 상속이면 상속, 증여면 증여, 교환이면 교환, 신탁이면 신탁, 또 재판상 화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입니다. 자꾸 들어보시면 이 갑구나 을구의 순서가 딱 들어오죠.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이제 권리자, 권리자는 이제 소유자 누구 그리고 여기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주소가 변경됐습니다. 이사를 갔다는 거지요. 또 여기서 살다가 세를 주고 또 전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위번호 3번이 아니라 2-1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번호가 1번, 2번, 3번, 4번은 본등기가 되겠고요. 다시로 나가는 거 2-1번 이거는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인데 등기 목적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된 2번 등기 명의인 표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입니다. 2번 그러니까 이 소유자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2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해가지고 접수는 날짜가 나오고요. 몇 월 며칠 나오고 또 역시 제 몇 호가 나오겠습니다. 제 몇 호. 그리고 등기 원인은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등기관마다 달라요. 등기관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등기관은 여기 등기원이 주소 변경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사 갔다 전거 주소가 이사를 가서 바뀌었다 전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유자 그리고 주소가 되겠죠. 이렇게 주소가 변경됐을 때 이거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해 가지고 등기 원인은 주소 변경 또는 전거가 된다. 그러면 이 소유자가요 제3자한테 매매가 아니라 매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등기를 치고 매매 예약으로 등기가 본등기는 아니죠. 완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데요. 좋아요. 3번이라고 합시다. 3번. 여기 시기부.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언제까지 사가겠다. 이런 조건으로 가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여기 시기부. 언제까지 내가 본등기를 이행하겠다. 잔금 치르고 사가겠다. 매매 예약을 했다가 언제까지 사가겠다 해서 시기부. 언제까지 시기를 정하는 겁니다.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해가지고 접수일자하고 접수번호가 나오고요. 등기 원인은 뭡니까? 매매 예약입니다.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인데요. 여기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 언제까지 이거를 본등기를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2024년이죠. 4년 9월인데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기를 정했다. 예, 그러면 여기 시기가 나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가등기 친 거를 잔금을 치르고 매매 예약했다가 본등기를 이행하겠다라고 누가?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가등기권자가 시기를 정했어요. 매매 예약을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시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번입니다. 4번. 이 가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말소하는 겁니다. 가등기를 말소한다. 3번 이거. 3번 가등기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등기권자가 이 시기를 이행하지 못했어요. 2024년 12월 30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이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시기를 정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면 3번 가등기는 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접수가 나오겠죠. 몇 월 며칠 접수 번호가 나오고요. 등기 원인은 뭐냐? 해제입니다. 가등기 말소가 해제되었다. 가등기 말소가 해제되었다. 이건 뭐 쓰는 거 없습니다. 해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4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은행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해 가지고 담보를 제공했어요. 이 소유자가. 그렇다면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해 가지고 채권 최고액이 나오고 채무자는 이 사람이 되겠고 채권자는 금융기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소유자가 금융기관에 매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받기 위해서, 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의무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못 받으면 전부 다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 의무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5번입니다. 순위번호 5번 해가지고 등기 목적은 뭐냐? 의무경매 개시결정입니다. 의무경매 개시결정.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에다가 그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제대로 경매가 신청했는데 합법적이냐, 제대로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느냐 해서 정확한 경매가 신청이 됐다면 이것을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바로 등기부 소유자 갑구에 의무경매 개시결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접수는 여기 날짜, 몇 월 며칠, 그리고 재배토, 그리고 등기 원인은요, 만약에 법원 이름이 들어가겠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무경매 개시결정입니다. 의무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2024 경매는요 사건이 다 타경입니다. 2024 타경 5263 이건 2024는 2024년도를 말하고요. 경매 사건은 다 타경입니다. 그리고 5263은 사건 번호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 의무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2024 타경. 그러면 이 갑구에
이무경매 개시결정이 등기가 되면 민사집행법상 압류 효력이 있어가지고요, 이 소유자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제3자한테 처분할 수가 없어요. 꼼짝 말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은 누가 될까요?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만약에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서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소유자가 빌려온 돈, 원금하고 이자를 갚았습니다. 또는 일부 원금을 갚았어요. 아니면 원금하고 이자, 원리금을 변제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뭐냐? 이무경매 개시결정이 뭐가 될까요? 말소가 되겠죠. 이게 6번이 되겠네요. 6번. 이무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 6번. 이무경매 개시결정 등기한 거를 말소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소유자면서 채무자가 은행이 경매 신청한 것을 돈을 갚았어요. 원금하고 이자 갚았다. 그렇다면 이무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 해가지고 여기 날짜 쓰고 제배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뭐냐? 이무경매 개시결정이 뭐가 된 거예요? 취하가 됩니다. 등기관마다 다른데 취하해도 되고요. 아니면 취소 기각결정 뭐 이렇게 취소. 그런데 취소 기각결정보다는 다 뭐라고 하면 됩니까? 취하. 예.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그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무경매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무경매 신청한 것을 취하겠다, 없던 걸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무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 해가지고 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취하가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세금을 못 냈다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압류가 된다고 그랬죠? 세금 못 내면 압류. 자, 등기 원인도 압류가 되겠고요. 압류가 되겠고, 압류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압류가 되겠죠. 압류인데 소득세제, 소득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에서 소득세제과가 있습니다. 소득세제. 권리자는 누굽니까? 국이 되겠죠. 권리자는 국이 되겠고, 처분청은 세무서가 되겠어요. 처분청은 뭐 좋아요. 강남세무서 그러면 강남세무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무서에서 압류했다는 건 국세를 못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세를 못 낸 건데 만약에 이것을 갚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8번. 압류한 거를 갚았다. 그러면 7번. 압류 등기 말소가 되겠네요. 압류 등기 말소. 네. 7번에 압류한 거를 7번 압류 등기 말소 해가지고 등기 원인은 뭐가 되느냐? 해제가 되겠습니다. 해제. 자, 오늘 압류했던 거를 갚아가지고 압류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해제가 되겠고, 이무경매 개시결정한 거를 취소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무경매 신청한 거를 채무자가 변제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는 거, 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고요? 취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등기 말소 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해제가 되겠습니다. 해제.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했던 거를 빌려온 돈을 갚으면 근저당권 말소가 되겠죠. 근데 근저당권 말소는 등기 원인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해제와 해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시적인 계약관계는 해제가 되겠고, 계속적인 계약관계가 말소되는 것은 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매월 이자를 변제하잖아요. 매월. 예. 만약에 뭐 20년 상환이다 그러면 매년 이자를 변제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니까
그 돈을 변제하게 되면 원인은 해지가 되겠고 그리고 가압류를 말소하거나 압류를 말소하는 것은 등기 원인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 말소하는 것은 취하가 되겠습니다. 취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기부등본 가처분. 여러분, 압류와 가압류는 국가 등이 하는 건 압류가 되겠고요.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것은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가처분도 갑부에 들어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가처분에 대해서 등기부 보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